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성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 시대에 아줌마, 우리 어머니 좋은 할일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고레다 히로카즈가 말하는 그런 비정상가족 아직 고레다 히로카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어느 가족 보면은 이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피가 다른 가족들이 이제 양극화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해체되면서 다시 모여진 그런 가족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어떤 가족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 이루어진 그 정상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비정상 가족으로 낙인 찍으면 안 되겠지만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1인 가족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 영화들 보면은 해피엔드라든가 뭐 영화 괴물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족 해제되면서 비정상 가족이 많은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런 가족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1인 가족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찍기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족들을 우리가 개방적인 시선관을 우리 수용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그런 그 정상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정상 가족이 이제 부부끼리 자식끼리 이진 가족이 함부로 깨어진다든지 또는 이제 뭐냐면은 너무 무책임하게 우리가 이제 그 가족을 갖다가 허문다든지 또는 이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 출산도 중요한데 너무 이제 가족됨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기를 낳는다든지 가족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래서 너무 쉽게 자기 1인 가족으로 자기 인생을 결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가 뭐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부르심 따라서 자기가 이제 독신으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1인 가족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소명에 대해 부르심도 없는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자기 편하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6.25 이후에 60년,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한 80 정도까지 우리들의 아줌마,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좀 강점들을 조금 제가 소개해 주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 여성들이 좀 배워야 할 점을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제3세계에서 또 그런 양상이 있겠지만 또 조금 다른 나라 여성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 칭찬하지만 또 우리나라 그런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또 1세기의 어머니들 중에서도 또 약간 그런 부분 또 여성들 중에 없다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50년대 이후의 아줌마들과 어머니들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30년대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아가지고 인내의 모성이었고 그게 인내로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성이 때문에 인고의 모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스페인 독감 이후에 그 병제공황이 제3세기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인고의 모성에 한의 모성이 섞인 상태로서 살시다가 이 1950년대 이제 6.25 터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 부재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또 한이 좀 많이 발생했지만 좀 50년대는 그걸 참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 너무 수동적으로 우울증이나 합병에 걸린 게 아니고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을 하면서 그걸 참아내면서 60년대 가면 뭐가 있냐면은 화병이 너무 시달린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도 뭔가 감정 조절하면서 뭔가 이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가정 경영과 자기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박안 소설을 보면 너무 이제 생존적 가족 지수가 다 보면 너무 속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에 보면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억적 같은 어머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인어공주 아십니까? 디즈니 인어공주, 우리 한국에서 2004년도인가 만드는 그런 인어공주가 있는데요. 그 인어공주 보면은 굉장히 처녀 때는 굉장히 그 뭐 아름답고 뭐 시골 뭐 처녀지만 나름대로 첫사랑이던 꿈을 가진 여성이 이제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그런 어머니의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생활력이 강한데 그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어머니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 70년대도 굉장히 특히 5, 60년대는 굉장히 우리나라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국가도 굉장히 못 살았지만 개인 사적인 생활을 영위보면 너무나 여성들이 어렵는데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낙관적이고 희망의 서사를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0년대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 너무 한해 많이 그래서 뭐 버티지 못하면서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한이 좀 줄어들면서 참으면서 자기 조절 가운데서 뭔가 가정의 꿈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제 이렇게 구성해 갑니다. 만들어 갑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냐면 약간 인내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막 참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자기 조절하면서 뭐냐면 가정을 격려해 갑니다. 근데 워낙 자원이 없으니까 사적 영역에서 여성들은 그 직장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이 뭐냐면은 산업화 이제 그 하고 이제 민주화를 일구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영화 국제 시장에서 나타나죠. 거기서 남성들이 좀 대단하게 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 남성들보다 더 여성들이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직장도 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굉장히 가정 경영을 잘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잠언에 나타난 현숙한 여성처럼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또 억제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 경영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경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좀 부정적인 너무 좀 생존적 가족주의에 매몰된 것 같지만 그 여성의 그 컨텍스트 장이 그밖에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인내하면서도 가정을 잘 조절하면서 경영해 가면서도 뭐냐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영화 인어공주 같았지만 굉장히 효능감이 강합니다. 이 효능감 강하는 건 연애 효능감 좀 약한데요. 그때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유 연애를 많이 못해가지고 연애 효능감 약한데 설거지 효능감 뭐 뭐랄까요 뭐 또 청소 효능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일을 팔방미인으로 모든 것들을 억지 같은 생활력을 통해서 그 효능감을 가져갑니다. 아마 제3세계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직 자원이 부족한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돼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효능감을 굉장히 가지고 가정 경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모든 이제 효능감이 있었던 거죠.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예. 대단한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 한국 지금 여성들은 대학에서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갔지만 사실은 청소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너무나 실력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 겸손하게.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들 굉장히 효능감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은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강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비극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정말 그 6.25 이후에 굉장히 다 부서졌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문화한 사람들은 뭐 너무나 또 약간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그 절망 같은 거 부조한 현실에서도 막 그 작품 나타나겠지만 문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 상황 속에 굉장히 회복 탄력성 가지고 아버지도 무너져 있고 자식들은 절망했지만 어머니들은 어떤 회복 탄력성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정주영 씨가 사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그런 그 회복 탄력성과 함께 그 이렇게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처럼 박진 대통령이 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적 영역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회복 탄력성 가지면 위기들 가정의 위기들 이겨나가면서 가정이 일궈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6, 70년대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우리 우리 어머니들 또 아주머니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짜 너무 가난했지만 너무나 어떤 그 낙관주의 서사랄까 희망의 서사를 가지고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제 가정들을 이제
어떤 긍정적인 기대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를 갖다 교육시키고 또 뭐 성공시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사실 약간 이제 70대 보면은 이제 약간은 조금 성공한 그런 이제 강남 아줌마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가족이 나쁘게만 가족이 이기주의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가문 연관해서 그 가족들을 좀 애들 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가문으로 그 일국에서 애를 쓰고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 상황이 열악했지만 낙관주의가 희망의 서사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비해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조금 미래가 좀 약간 힘들다 싶으면 그냥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가정이 좀 힘들면은 희망과 낙관주의 서사가 아니고 그냥 사실 좀 이혼을 많이 하는 약간 약점들이 있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현대 여성들은 좀 똑똑한 것 같지만 또 그런 약점들이 있고 약간 좀 비겁함이랄까 용기 없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막 좀 주저앉고 포기해버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극단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 70대 어머니들 굉장히 낙관주의랄까 희망의 서사를 가지고 가정을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신앙을 가진 어머니들은 이제 낙관주의랄까 희망의 서사보다 더 신앙 안에서 소망의 서사를 가지고 이제 가정을 끌고 왔죠. 그러니까 약간 희망, 낙관주의 서사, 소망의 서사 다른데 이 낙관주의 희망의 서사는 뭔가 가정이 그래도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청사진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출세하면 좋겠다 이런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낙관주의 서사인데 이 신앙의 서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어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합리와 선을 이끄심을 믿는 그런 서사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간 거죠.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북한에서 피난민은 또 어떤 그 어머니도 그랬고 또 뭐 저희 어머니들도 그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우리 어머니들이 대단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영화 인어공주에서 그 딸이 좀 불만을 가져요. 어머니가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아줌마가 되면서 어머니에서 너무 거칠고 그러니까 패션이 없고 너무 품위가 없는 것 같고 좀 약간 거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 굉장히 이쁘다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지 않고 수수하게 입었지만 그 뭐라면 그 몸빼랍니까 그런 걸 입은 어머니도 있지만 사실 영화 인어공주의 어머니 너무 상황이 좀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좀 약간 너무 빅 보정 잘못 써가지고 너무 사고를 맞춰가지고 좀 더 너무 아주 남자스럽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나타나가지고 우악스럽게 좀 이렇게 막 좀 거친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생활에 강하면서도 굉장히 온유하고 절제하면서도 수수한 옷을 입으면서도 가정 속에서 어떤 자기 조절과 인내와 그리고 뭐냐면 그 다양한 효능감을 가지고 모든 가정 어른들 잘 이겨나가면서 해부탄성 가지고 그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낙관적 수사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제 이 어려운 현대 우리가 근대화 시절들은 이제 이렇게 가족 왔고 또 일구 왔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이런 우리들의 어머니 아줌마들을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뭐 사실은 막 페미니즘 강의 한두 개 받아가지고 자기 뭐 아는 체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권리 언어라 할까요? 그런 것들로만 자기 실현을 자기 그 중심주의로 오인하거나 또는 뭐냐 하면은 회복 탈성이 너무 없거나 겁이 많아서 가정을 일굴고 또 가정을 그 세워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가산의 양육에서 효능감도 부족한 여성들이 정말 이제 겸손하게 그 윗세대 어머니들에 대해서 겉으로 뭐 몸빼 있고 뭐 이렇게 너무 이제 이쁘지 못하니까 나는 아름다운데 그죠? 막 난 엄마처럼 되지 않을 때 해가지고 너무 화려하게 옷 입고 실력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현대 여성들이 그 권리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실현의 언어로 그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의미 있는 성직 전문직 여성으로도 나아가는 것도 자주 페미니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그런 굉장히 그 뭐냐면은 인내의 서사 근데 그 1930대 화병이 아니고 그것도 감정 조절 자기 조절하면서 뭐냐 굉장히 또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읽은 낙관생 서사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회복 달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효능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뭔가 그 어린 시절을 이제 국가도 무능해 한국 영화 보면은 가정에 도움도 안 되는데 자기주도적으로 굉장히 효능감을 가지고 또 그 험악한 역사를 일궈 왔던 그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 좀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혹시나 우리 한국 드라마 보시면은 외국인 여성들도 굉장히 좀 그 나라 상황이 그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은 지금 현대 여성 이쁘장한 그런 젊은 여성들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그 사실은 자세히 꼼꼼히 잘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서 우리 아줌마들이 우리 이전에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효능감 있고 정말 좋은 어머니였던가 그런 것들 잘 발견해서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또 인도에서 혹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저 어머니처럼 저 아줌마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사셔서 이 코로나19로 말이야 사실은 좀 더 회복 달성이 필요하고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삶이 어려운 게 많은데 그때 뭐 자꾸 뻐기고 잘난 척 이렇게 하면 자기 도치적인 나르심 스사를 그 가지고 삶에 들어가면 다 실패하고 우울증 환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머니들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능감을 가지고 회복 달성을 가지고 낙관성 서사를 가지고 또 정말 그 인내하면서도 자기 조절 잘하면서 가정 경영 잘해서 이 어려운 가정들을 잘 세우시는 좋은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